제가 진료실에서 본 환자들 대부분이 그때 그 짧은 통증이 이런 의미였는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요즘 이유 없이 머리가 묵직하거나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안쪽에서 지끈하고 찌르는 느낌이 드나요? 혹은 평소와 다른 두통이 반복되는데 약을 먹으면 잠시 괜찮아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혹은 어느 날 갑자기 목 뒤가 뻣뻣하고 똑같은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 만큼 불편함이 찾아오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를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자고 나면 괜찮겠지 하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3명 중 1명은 특정 통증이 뇌 속 압력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지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어느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의사들이 늘 경고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점도 있습니다. 통증의 패턴만 정확히 알아도 뇌출혈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한 70대 남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평소 건강했고 혈압도 잘 관리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왼쪽 관자놀이가 하루에 몇 번씩 콕 찌르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진통제만 챙겨 드셨죠. 그러다 어느 날 새벽 갑작스러운 통증과 함께 어지러움이 찾아왔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뇌혈관이 약하게 터지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통증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저 역시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 몸은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아주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듣지 못하고 지나갈 뿐입니다. 뇌혈관은 풍선처럼 일정한 압력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어딘가가 약해지면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늘어남과 미세한 갈라짐이 반복되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통증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긴장성 두통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 라고 넘기지만 뇌는 분명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수도관이 오래되어 있을 때 물 흐름이 일정하면 아무 일도 없지만 압력이 갑자기 올라가면 가장 약한 부분이 먼저 터집니다. 뇌혈관도 이와 같습니다. 통증은 바로 그 압력이 변하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뇌출혈로 이어지는 통증 패턴, 가장 위험한 시간대,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3가지 실수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제 그 통증이 보내는 첫 번째, 진짜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통증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기억하시나요? 사실 뇌출혈로 이어지는 대부분의 통증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압력 변화에서 조용히 출발합니다. 이것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뇌는 두개골이라는 단단한 상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혈관, 뇌조직, 신경, 그리고 뇌척수액이 딱 적절한 균형을 이루며 들어있죠. 그래서 혈관의 압력이 조금만 달라져도 그 미세한 변화가 고스란히 통증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뇌출혈이면 격렬한 통증이 먼저 오지 않나요? 아니요. 초기 신호는 매우 약하고
짧게 나타나며 반복적입니다. 특히 관자놀이 주변, 눈 뒤쪽 압박감, 목 뒤가 단단하게 뭉치는 느낌 등이 대표적이지요. 이 통증은 근육통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숙면 부족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바로 이 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쯤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 2주 동안 평소와 다른 한쪽만 아픈 통증이 반복된 적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뇌 속 압력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 속 압력이 조금 높아지면 혈관벽은 긴장하고 신경은 민감해집니다. 혈관이 스스로 버티기 위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이 과정에서 통증이 짧게 교차합니다. 반대로 더 위험한 순간은 혈압이 떨어질 때입니다. 혈압이 떨어지는데 왜 위험하죠?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 약한 혈관벽이 오히려 찢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힘을 주어 잡아당기던 고무줄을 갑자기 놓으면 약한 부분이 먼저 갈라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모르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60대 여성 환자는 매일 저녁 두통이 왔고 혈압이 높아질 때마다 아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 오히려 밤에 혈압이 크게 떨어지면서 혈관벽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죠. 통증의 패턴은 명확했지만 원인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처럼 통증은 단순한 느낌이 아닌 뇌 속 압력 변화를 보여주는 창문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질문 하나가 떠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뇌출혈로 이어지는 통증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그 답을 위해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통증의 흐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몇 해 전 진료실로 들어온 72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평소 밝고 활기찬 분이었는데 그날은 얼굴이 조금 굳어 있었죠. 선생님, 이 통증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며 왼쪽 관자놀이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처음 통증이 나타난 건 2달 전. 하루 한두 번, 3화 5초 정도 콕 하고 찌르는 느낌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넘어갔다고 했죠. 하지만 한 달 후에는 통증이 하루에 월 6번으로 늘었고 강도도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약을 먹으면 잦아들었고 다음 날은 괜찮아서 또 잊혀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뇌출혈 환자들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초기 패턴입니다. 짧고 약하고 반복되는 통증. 마치 몸이 나는 지금 괜찮지 않아 라고 조용히 말하는 것처럼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한 부분은 그분의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방금 전에는 순간적으로 눈앞이 반짝이더니 왼쪽 머리가 한 번에 퍽 하고 아팠습니다. 이 말은 의사로서 제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신호였습니다. 눈앞이 번쩍이는 시각 증상, 특정 부위가 갑자기 찌르는 통증, 짧은 어지러움. 이 세 가지는 뇌혈관 압력이 안정적이지 않을 때 자주 나타나는 조합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도 이런 증상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 있나요? 특히 왼쪽이나 오른쪽 어느 한쪽만 반복적으로 아프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환자분의 MRI를 찍어보니 뇌의 작은 혈관 하나가 약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출혈 전 단계였지만 그분이
무심히 넘겼던 2달간의 통증은 이미 뇌가 보내던 작은 구조적 이상 신호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그냥 두통이라고 느낀 날들 중 일부는 실제로 혈관벽이 미세하게 손상되었다 회복되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통증은 짧고 날카롭습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근육성 통증과는 다르게 쏜 듯한 느낌, 칼로 베는 듯한 느낌, 안쪽에서 튀어오르는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죠. 그럼 언제부터 위험해지는 건가요? 그 답을 위해서는 통증의 변화 시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오는 순간 뇌혈관은 어떤 방식으로 균형을 잃기 시작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통증이 바뀌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통증이 갑자기 강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많은 분들은 스트레스가 심했을 때, 잠을 못 잤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통증의 성질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처음에는 콕콕 찌르는 느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속적인 욱신거림으로 바뀐다면 이것은 혈관이 단순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버티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통증이 몇 초에서 몇 분으로 길어진다. 위치가 한 점에서 넓은 면적으로 퍼진다.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배경음처럼 깔린다. 평소에는 안 아프던 밤이나 새벽에만 나타난다. 이 4가지 중 하나만 있어도 뇌혈관 압력 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됐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어떤 68세 여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잠깐 코가 아팠는데 요즘은 1, 2분은 계속 쿡쿡 누르는 것 같아요. 그분에게 MRI를 시행하니 뇌혈관의 한 부분이 풍선처럼 약간 부풀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 변화가 더 진행됐다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출혈로 이어질 수 있었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증이 강해지는 순간보다 더 위험한 건 통증이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터지기 직전에 신경이 압박에서 풀리면서 통증이 잠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안 아프면 괜찮아진 거죠 라고 생각하지만 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꼭 한번 물어보세요. 최근 들어 두통이 갑자기 줄었거나 평소와 다르게 잠잠해진 적이 있나요?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증의 변화는 곧 뇌혈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어떤 변화는 혈관이 회복하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어떤 변화는 압력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특히 혈관이 약한 상태에서 혈압의 작은 변동이 반복되면 통증은 간헐적이면서 패턴이 일정하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의사들이 통증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위, 그리고 그 부위가 말해주는 조용한 경고에 대해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이 두통 환자를 보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관자놀이, 목 뒤 근막, 그리고 눈 뒤쪽 신경 압박점입니다. 이 세 곳은 뇌 속 압력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자놀이 주변에는 얇고 민감한 혈관이 많아 이 부분의 통증은 뇌 속 혈관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진찰을 할 때
저는 종종 환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를 눌렀을 때 통증이 그대로 있나요? 아니면 안쪽에서 튀어나오는 느낌인가요? 이 질문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근육 통증은 겉에서 아프고 뇌혈관 신호는 안쪽에서 아픕니다.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근육성 통증은 누르면 비슷한 방향으로 아프지만 혈관성 통증은 누르면 통증 방향이 반대쪽으로 퍼지거나 눈, 귀, 턱 쪽으로 확산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뇌혈관 문제는 대개 통증의 길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뇌 속에서 압력이 이동하면 신경이 자극을 전달하는 방향이 달라지고 그 결과 통증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비정상적인 경로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하나 여쭈어 볼게요. 당신의 통증도 이런 식으로 퍼져나간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는 단순 두통이 아닌 압력 변화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위는 목 뒤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 뻐근해서 두통이 오는 것 같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뇌 속 압력이 올라가면 차압을 맞추기 위해 뇌척수액의 흐름이 미묘하게 달라지는데 이 과정에서 목 뒤쪽이 먼저 긴장하고 단단하게 버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흔히 목이 뭉쳐서 두통이 생긴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뇌가 먼저 문제였던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의 목 뒤를 살짝 눌러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압력 변화가 있었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반응은 신경계 문제를 시사합니다. 눌렀을 때 안쪽 깊은 곳에서 시큰함이 올라온다. 목 뒤를 누르면 몇 초 뒤에 머리가 반응한다. 압박 후 눈 주변이 묵직해지는 느낌이 나타난다. 이 중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뇌 속 압력 변화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곳은 눈 뒤쪽 압박 신경입니다. 눈 뒤쪽 압박감은 단순한 눈피로와 다르게 뇌 속 압력이 올라갈 때 가장 예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눈 뒤를 중심으로 한쪽만 찌릿하거나 시야가 순간적으로 흐릿해지는 증상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의사들이 왜 특정 부위를 가장 먼저 보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뇌출혈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집에서도 즉시 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이 느껴질 때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무엇을 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진통제를 먼저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뇌혈관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몸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출렁이는데 이때 약한 혈관이 버티지 못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관자놀이 통증이 있을 때는 즉시 몸을 고정하고 천천히 호흡을 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목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목 뒤 근막이 뇌척수의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위를 살짝 이완해 주는 것만으로도 압력 변화가 완충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강하게 마사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신경을 자극해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죠. 손바닥으로 목 뒤를 가볍게 지지하고 10초 동안 호흡과 함께 천천히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조명과 소리 자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뇌가 과도한 자극을 받으면 혈류량이 순간적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빛과 소리 자극은 신경계에 가장 빠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올 때는 불을 약하게 하고 TV, 휴대폰을 즉시 끄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통증이 있을 때 카페인을 마신 적 있나요?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혈관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 마시면 두통이 가라앉는다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 뇌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반대 효과를 낼 수 있죠. 이것이 많은 분들이 모르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통증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바로 움직이지 않는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경 압박이 일시적으로 풀리거나 혈관벽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해 느낌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이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가볍게 공유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통증 정보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왜 밤과 새벽의 통증이 특히 위험한지, 그리고 신체 리듬이 뇌혈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밤에만 두통이 오니 잠이 안 와서 그렇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그 반대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밤과 새벽은 뇌혈관이 가장 취약한 시간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밤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 자체는 정상적인 생리 반응이지만 혈관이 약해진 사람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혈압이 갑자기 낮아지면 혈관벽이 탄력을 유지하지 못해 눌리는 압력이 커지고 그 결과 미세한 통증이나 뻐근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새벽 시간대에는 교감신경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오릅니다. 이 과정에서 약한 혈관은 압력의 상승을 버티지 못해 급격한 통증 변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벽 두통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 4, 5시쯤 되면 꼭 한쪽이 쿡 찌르면서 잠이 깨요. 이런 패턴은 혈관이 압력 변화에 직접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낮에는 없다가 밤이나 새벽에만 나타난다면 더욱 의미가 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낮에는 통증이 없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밤과 새벽에만 나타나는 통증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낮에는 활동하면서 혈류가 넓게 분산되지만 밤에는 혈류량이 줄고 압력 변화가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잠자는 동안 한쪽 관자놀이, 눈 뒤쪽 혹은 목 뒤가 아파서 깨본 적 있나요? 이 신호는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또한 밤에 두통이 있을 때 침대에서 급하게 일어나는 것도 위험합니다. 혈압이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혈관이 충격을 받기 때문이죠. 조금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 즉 통증을 잘못 해석해 더 위험을 키우는 흔한 오해들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뇌혈관 관련 통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통증 자체보다 통증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통증을 경험할 때 다음 세 가지 오해 중 하나에 빠집니다. 첫째, 근육이 뭉쳐서 그렇다. 둘째, 잠을 못 자서 그렇다. 셋째,
혈압이 높아서 그런 거다. 물론 이런 이유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뇌혈관 통증도 이 세 가지와 매우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위험 신호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이것입니다. 통증이 잠깐 왔다가 사라졌으니 괜찮겠지. 오히려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터지기 직전에는 신경 압박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어 통증이 가라앉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오히려 더 긴장해야 할 순간이라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신호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이나 휴식을 해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근육성 통증은 자세를 바꾸거나 스트레칭하면 어느 정도 변합니다. 하지만 혈관성 통증은 자세와 거의 무관하게 나타납니다. 평소와 동일한 시야 흐림, 한쪽만 아픈 통증, 눈, 관자놀이 목이 이어지는 통증은 모두 신경 압박과 연관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많은 환자분들이 통증을 몸 밖에서 느끼는 통증으로만 이해하지만 혈관성 통증은 대부분 머리 안쪽에서 울리는 듯한 느낌, 전기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으로 묘사됩니다. 이 미묘한 차이 하나가 진단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통증은 외부에서 아픈가요? 아니면 안쪽에서 울리듯 아픈가요? 이 질문 하나가 지금의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들이 늘 강조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혈압이 높지 않으면 뇌출혈 위험이 없다. 절대 아닙니다. 혈관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면 혈압이 정상이어도 혹은 낮아도 뇌출혈 위험이 존재합니다. 혈관의 내벽 상태와 신경 압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통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명확해졌을 겁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 루틴을 통해 이런 위험 신호를 스스로 조기에 감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뇌혈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병원 검진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도 스스로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라면 매일 2분만 투자해도 뇌출혈 위험 신호를 훨씬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루틴은 매우 간단하지만 의사들이 실제로 환자에게도 권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관자놀이 압박 반응 체크입니다. 손가락 2개로 관자놀이를 아주 가볍게 눌러보세요. 이때 다음 반응들을 관찰합니다. 눌렀을 때 머리 안쪽으로 통증이 퍼지는가, 한쪽만 유독 민감한가, 눈 뒤쪽으로 시큰함이 이동하는가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혈관성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야 확인 루틴입니다. 양손을 들어 양옆에 두고 정면을 본 상태에서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평소와 다르게 보이는 쪽이 있다면 이는 시신경이 압력을 받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야가 순간적으로 깜빡하거나 번쩍이는 빛이 보이는 듯한 느낌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목 뒤 긴장 확인입니다. 양손을 목 뒤에 대고 5초 정도 눌러보세요. 일반적인 근육 뭉침과 달리 혈관성 문제일 때는 통증이 몇 초 뒤에 머리로 이동합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네 번째는 아침 기상 시 첫 느낌 기록입니다. 뇌혈관 문제는 밤과 새벽에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머리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에만 찾아오는 통증, 눈 부위의 답답함,
목 뒤 뻣뻣함 등은 모두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루틴 중 하나라도 오늘 바로 해볼 수 있을 것 같나요? 사실 이 네 가지는 6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문제를 늦게 발견하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누가 특히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즉 고위험군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에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위험은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뇌혈관 통증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 즉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통증의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며 조금만 늦어도 뇌출혈 위험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위험군은 고혈압을 오래 갖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혈압이 잘 관리되는 것처럼 보여도 오랜 기간 혈관벽이 압력을 받아 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는 통증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갑작스럽게 혈압이 떨어지는 체질을 가진 분들입니다. 특히 기상 직후 어지러움이 잦거나 공복에 어지러움을 느끼는 분들은 혈관 내벽이 압력 변화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가 있는 분들입니다. 당뇨는 혈관 내벽을 약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당 수치가 안정돼 있어도 혈관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흡연을 오래 한 분들입니다. 니코틴은 혈관 수축을 반복적으로 일으켜 작은 혈관부터 차례로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뇌 안쪽 깊은 부위에 미세혈관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는 갑작스러운 시야 변화가 있는 분들입니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이건 단순 눈 문제일 수도 있지만 뇌혈관 신호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증이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는 분들입니다. 통증이 줄어들면 대부분 괜찮아졌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이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혹시 이 고위험군 중에 당신이 포함되나요?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더욱 중요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고위험군도 집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7일 뇌회복 루틴, 즉 뇌혈관 부담을 줄이고 통증 패턴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뇌혈관은 회복이 불가능한 기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담을 줄이면 스스로 안정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일주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회복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이 루틴은 병원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의 부담을 줄이고 통증 패턴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1일차 수분 리듬 되찾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천천히 150ml를 마십니다. 갑작스러운 수분 공급은 혈관 압력 변화를 줄여주고 뇌척수액 흐름을 부드럽게 합니다. 2일차 관자 노리는 뒤 체크 루틴.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10초씩 관자 노리는 뒤쪽을 체크합니다. 통증 변화가 있으면 작은 노트에 기록하세요. 3일차 목 뒤 근막 이완 강한 마사지가 아닌 10초간의 부드러운 지지 이완. 이것만으로도 뇌척수액 흐름이 달라지고 두통 빈도가 줄어듭니다. 4일차 저녁 조도 줄이기. 잠들기 1시간 전 조명을 30% 어둡게 합니다. 밤의 혈압 저하를 급작스럽게 만들지 않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5일차 미세 순환 개선 호흡.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5분간 반복합니다. 혈관 긴장이 완화되면서 뇌속 압력 파동이 부드러워집니다. 6일차
카페인 줄이기, 특히 오후 3시 이후 카페인을 줄이면 새벽 시간대의 압력 상승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7일차 조용한 새벽 체크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통증 유무를 체크하세요. 이 패턴이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 루틴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일주일만 실천해도 통증이 줄었어요. 예전보다 머리가 맑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는 전체 내용을 차분히 정리하며 오늘부터 작은 변화가 어떻게 뇌를 지키는 힘이 되는지 함께 마무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통증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들으면서 당신도 스스로의 지난 몇 달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그때 느꼈던 그 통증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었구나. 몇 초만 아팠던 것도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마음속에 조금씩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통증을 참으면 지나가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뇌와 혈관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은 줄어들고 작은 압력 변화조차 몸은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변화는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회이기도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을 수 있다면 위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통증의 패턴을 알면 뇌출혈을 막을 수 있다. 짧고 날카로운 통증, 밤과 새벽의 변화, 한쪽만 반복되는 느낌, 눈 뒤쪽의 묵직함, 목 뒤의 긴장. 이 모든 것이 뇌혈관이 말을 걸고 있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걱정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상태를 알고 변화를 기록하고 잠깐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훨씬 안전한 환경에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이미 원릴 섹션에서 배운 루틴들을 알고 있습니다. 관자놀이 체크, 목뒤 이완, 새벽 패턴 확인, 시야 변화 관찰, 카페인 조절, 조명 줄이기. 이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뇌에게는 큰 안도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 루틴을 반복하는 순간 몸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 이제 내 신호를 알아들었구나. 제가 임상에서 환자들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날은 오늘입니다. 뇌는 회복이 느리지만 변화에는 즉시 반응합니다. 당신이 오늘 단 1분이라도 루틴을 실천한다면 그 영향은 바로 다음 새벽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첫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는 당신을 살리기 위한 가장 솔직한 언어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 이제 작은 도전을 드릴게요. 댓글에 Day 1 to 7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7일 동안 당신의 뇌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당신의 변화와 경험을 함께 나누며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통해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몸이 튼튼해지는 시간, 튼튼 라디오였습니다.